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군 통치권자였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결국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6번째 내란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을 말살하고자 한 그들의 내란은 좌절했지만 내란을 선동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국가 전복을 바라는 것처럼 활개치고 있습니다. 정치본색 스페셜, 새롭게 편성된 내란특별재판부.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3화에서는 내란특검이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 윤석열 검찰은 내란 공범인가? 라는 주제로 민정수석 김주현, 법무장관 박성재,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내란 개입 정황에 있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험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가 길었죠. 아주 네,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란 재판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이지만 그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그 법무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굉장히 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란 진압 오늘까지 사항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내란 특검에서는 2차 수사기한 연장 결정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한덕수 2차 공판 중개허가와 함께 특검 CCTV 기밀 일부 해제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는 걸석 재판이 여전히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좀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나하나가 모두 이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법무부 장관 이제 박성재의 구속영장 청구가 단순히 이제 박성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헌정 질서를 뒤흔든 이 내란의 공범이 이제 어떤 특정 이제 법무부와 이제 법의 질서를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까지 이제 개입이 됐을까라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검찰총장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또 박지영 특검보가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해서 아마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인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잘 이제 인용이 되면 그 이후에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아마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에서는 또 윤석열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 네. 그다음에 비화폰의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와 네. 관련된 증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뭐 내란 재판이 이제 투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우리 그 누구죠? 지기현 우리 그 영원 그 폰 행사할 때 이제 샤오미로 바꿨던 지기현 판사의 이제 내란 재판과 이제 백대현 판사의 이제 그 내란 재판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곧 내란 재판이고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하는 거는 특수공무 집행방. 네, 특수공무 집행 방해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체포 그렇죠. 방해를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백대현 판사 이제 재판에서 좀 이제 내란이 이제 성립되는 그 과정들이 오히려 더 이제 노골적으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쪼개진다 그러거든요. 요걸 그러니까 쪼갠다 그러는데 이 쪼개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합해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병합을 하려면 사실상 내란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군인권센터가 애시당초 대선이 이전부터 재판을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판장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방어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말장난이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그 내란범들한테 인자예요, 아주. 아니 그냥. 그냥 뭐냐면 일반 강도나 네. 상해, 살인 같은 형사범죄가 아니라 내란은 강조들이지만 내전을 전제로 하는 전범에 준하기 때문에 재판이 쪼개지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직위원한테 차라리 다 맡겨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쪼개져서 다른 판단을 받고 이제 항소심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은 가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형을 받게 되면 형량이 싸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거죠. 싸게 얼마 끊어줄까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란에서의 내란죄가 싼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무죄 나올까봐 저는 걱정인 거예요. 저도요. 예, 저도요. 직위원 재판장이 내란은 무죄, 네. 직권남용은 유죄. 이제 예, 저도 예. 그것이 가장 큰 이제 그 우려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요번 이 재판에서 그래도 백대현 판사는 이제 그 국민 여론을 좀 살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나름 이제 윤석열 측에 대해서는 좀 피고인 대하듯이는 한다고 하던데 직위원 재판부랑 달리. 뭐 그렇죠. 이제 보석 신청을 했을 때 재판장이 됐어, 자기가 돌아가. 이제 보석을 해주시면 제가 아크로비타 살면서 성실하게 몸도 잘 추려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하니까 맛있는 것도 그러면 먹고. 네, 그러니까 보석 결정 안 해주면 그러면 재판 안 나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실상. 근데 뭐 직위원 재판장은 뭐 보셨겠지만 와, 뭐 보셨어요? 아니 그 영상 송출되는 거 보셨어요? 짧게 나온 거 보셨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영상이 비치는데 녹화하는데도 그 정도로 얘기하면 네. 그냥 그 카메라 없을 때 재판은요 그냥 돗대기 시장이에요. 아, 재판 정리를 안 합니다. 그나마 요즘 하도 저희가 재판 엉터리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좀 짧게 해서 증인들을 좀 한 3명, 4명 정도 이제 하루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 봤습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 막 웃으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막 웃는데 자기가 유재석인 줄 저는. 아니 본인이 지금 그걸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을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진행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오전에 그 스픽스 정치본색에서 그 은자매라고 이제 그 세 명이서 이제 그 진행을 했었는데, 은자매는 뭐예요? 아 최지은 앵커와 네. 이제 임세훈 소장과 조성은 이세 명이 다 은으로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은방울 자매 비슷한 거네요. 뭐 약간 네. 그런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귀현이 TV나 하라고 귀현이 TV나 룸사롱에서? 귀현이 TV나 하고 먹방 삼겹살 삼겹살 소주 먹방. 먹방이나 하라고 그게 더 훨씬 잘 어울릴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재판 내용을 보면서 그 진행 과정이 진지하지 못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중함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어떤 그 권위라는 게 사실은 그 법복이 있고 내가 낸데가 아니라 재판장은 재판 지휘를 잘해야 돼요. 네. 네, 정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보지 않는 태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죄 추정 원칙하고는 다른 거죠. 네.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은 그 증거의 이외의 것을 예단하지 말라는 그 근거지 아무 말을 막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반 피고인 사건들 재판 진행되겠어요?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이번에 판사들과 그다음 지금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만드는 것을 마치 자존심 싸움처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정말 그 논란 가운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가장 이제 연휴 때 연휴 직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를 보면 그 거의 52%가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다가 이제 그 국민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그것까지 이제 그 판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여론조사는 10월 5일 날 네. 이거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10월 5일 날 S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 네, 네네네. 여론조사 출처를 이제 그렇죠,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여의도에 그날 12월 3일 그날 여의도에 뛰어났던 평검사, 평판사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없었겠죠. 있었으면 없었겠지. 지금 무슨 영웅 그 거의 서사를 만들어서 뭐 난리가 났을 텐데 막 바이럴 마케팅 난리가 났을 텐데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그 12월 3일 영상을 가끔 돌려봐요. 가끔 돌려보면 늘 소름이 끼칩니다. 새로 보는 것처럼. 왜? 아, 나는 죽을 뻔했구나. 라는 거를 느껴요. 왜? 저는 순번이 굉장히 앞일 거예요. 우리 그 임대현 선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같이 이제 그 방송을 하시는 이상 다음에 또 내란 저지르면은 이제 앞순위로 이제 같이 땡겨지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제가 이제 가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내란이라고 이제 꽂혀가지고 그렇게 날선 그걸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도 그 날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기현 판사가 웃는데 웃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웃어? 웃겨? 지금 뭐 재판 안 나오고 지금 걸석 재판 중에 지금 증인 신문하고 있는 게 웃겨 당신은? 이게 전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막 제 검사 열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출간을. 이 검사 열전이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지만 않았더라면 한 1년 반 전에 나왔을 거예요. 1년 반 전에 나왔으면은 아마 검사 열전 저자로서 저는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었을 겁니다. 노상원 수첩에 있잖아. 뉴탐사 일당 뭐 이런 식으로. 뉴탐사 그 인터넷 저 유튜브 언론 있지 않습니까? 뉴탐사 일당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것처럼 뉴탐사 일당에 저도 포함돼요. 저 뉴탐사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뉴탐사 일당에 스픽스 일당. 예, 이거 뭐 스픽스 일당, 뉴탐사 일당, 그다음에 뭐야 뭐 백이성 뭐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야 계엄 선포문 제 3항이 뭡니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이거는 무서운 얘기라고 정말로. 출판이 왜 언론이 통제를 받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참 이 그 뭐 계엄 선포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느 하나 소름 끼치지 않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특검 재판에서 이제 경호처 간부 증언이 이제 나왔죠. 이제 그래서 그 오늘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인가요? 네네네.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그 윤석열이 그 탈옥 후에 이제 재구속하는 탈옥하기 전인 거죠. 윤석열 첫 탈옥. 번째 첫 예. 번째 이제 체포를 하는 당시였죠. 그때 이제 경호처 간부가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 동안은 사실 그 부분적으로 이제 그 조각조각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정말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분명히 이제 모르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거를 법정 증언으로 다시 보니까는 정말 약간 좀 오늘 이 내용들이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오늘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불출석 재판했잖아요. 오늘. 네, 오늘도 걸석했습니다. 네, 걸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10일부터 한 13회 정도 불출석한 걸로.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한 게 13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재판. 와, 요 재판은 이제 진짜 안 해도 되니까. 너무한다. 그래서 이거 그 오늘 재판장이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게 출석하지 않은 상태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출석 거부 상황에 대한 여부는 불출석 사유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보이는데 출정 거부죠 일종의 예. 출정을 거부하는 건데 교도관에 의해서 인치가 불가능하냐? 오늘도 물었나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도관에 인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백대현 재판장이 그런 게 없어 보이고 그냥 종이장 한 장 딸랑 냈는데 그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예, 했었군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리고 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이제
그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는 이제 출석 사유서가 네가 냈지만 네가 낸 사유서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뭐 이따 당뇨 이런 있거든요. 거는 뭐 전혀 네, 해당이 그렇다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아 보이면 진행할 수도 있다. 근데 교도관의 진술이나 조사가 필요한데 오늘 교도관이 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출정 나오는 출정과 교도관이 같이 끌고 나와야지 오는데. 물어볼 수 있는데 없으니까 오늘은 기일 외로 절차 공판을 진행하고 이후에 교도관에게 조사를 시켜서 네. 그 후에 출석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벌석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는 때에 따라서는 백 재판장은 강제 인치 끄집고 나오겠다. 와. 나올 수도 있다. 아, 라는 손으로. 것을 오늘 암시하는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야.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말진들은 잘 몰라요. 어. 기자들 여기 한 20명 와 있는데 네. 기자 말진들은 몰라. 잘 모릅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예. 재판장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돼서 나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없어서 안타깝다. 이거는 안타깝다. 굉장히 네. 중요한 내용이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건 다른 피고인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제 윤석열이 이제 배려받고 너무 배려받는 재판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뭐 내란 수계로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이제 어떤 그 제지를 받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재판장이 입만 쳐다봤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약간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백대현 그 이제 재판부와 이제 그 직위원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부의 진행들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견제가 될 수 재판 안에서도 좀 견제가 될 수 있다면은 그 사법부도 사실 일방적으로 직위원 재판부가 있었으면은 약간 좀 배째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정상적인 재판을 만약 백대현 재판부에서 이제 우리가 속 시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수준만 이제 도달하더라도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너무 이상해 보이니까 조금 더 이제 여론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원 제청 이제 했잖아요. 네. 위원 제청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변호인이 10월 1일에 이제 위원 제청 법률 맞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네. 했고, 저번 우리 재판 네, 때도 이제 했죠. 예, 헌재법에 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제출할 때에는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절차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은 위헌 제청 법률 신청 제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제청하기로 결정했을 때이고 심판 제청 신청을 접수하였다는 사실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게 위헌 제청 법률 신청을 했지만 내가 안 받아주면은 안 그만이다. 받아주면은 절차 진행하는 재판은 건 진행하는 아니다.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잖하게 좀 닥칠래? 네, 좀 닥쳐라.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증인신문 하겠다. 네. 라고 이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깐죽거리는 거예요. 윤석열 변호인들이 깐죽거려서 재판 지연수를 쓰려고 하는 것을 공판정에 나와서 네. 너네 언론 플레이 하지 마. 닥쳐. 법은 이래. 라고 정리를 하고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아, 멋있다. 네. 근데 그걸 되게 점잖하게 이해하는데 네. 저는 그것을 약간 이제 저의 해석, 스타일대로 이제 해석하면 어. 그렇다는 것이죠. 아주- 백대현 판사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멋있다 하면 안 돼. 우리는 늘 이렇게 막 약간 좀 아니, 약간 이제 꼬아보는데. 아니 판사는요 네. 선고 때까지 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피해자 지원 예. 사건 해봤지만 예. 잘 진행하는 판사가 네. 꼭 그 정의롭게 관대하게 네. 판결을 피고인에게 관대하게 판결을 내릴 때도 있고 네. 되게 이연령 비연령 하는데도 네. 세게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직위원을 욕할 필요도 없는데? 아니야. 거기는 거기는 이상한 거기는 이미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는- 믿을 게 없어 네. 거기는. 거기는. 예. 그렇죠. 재판권 빨리 뺏어야 돼요. 그 사람. 네, 그래서 오늘 그 김대경 전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이제 그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언을 했고요. 이게 뭐냐면 3.8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다. 야. 공포탄을 쏴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하느냐?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검사들, 수사관과 검사들에 대해서 공포탄을 쏘고 이제 권총도 갖고 와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독 요청이 아니라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함께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로 인명살상을 기획을 하고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떤 뭐 약간 소유 사태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실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살상용 무기가 있고 비살상용 무기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살상용 무기를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이 칼은 반경 내에서 도망가면은 피할 수 있는 거지만 총은 반경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빗 맞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죠. 칼도 인근에 있으면 흉기 난동을 피우면 굉장히 위험한데 총이라는 물건은 가리지 않잖아요, 사람을. 그냥 직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 발언은요, 우리가 복귀해서 보면 계엄, 그 불법 친위 쿠데타 일으킨 네. 다음에 국회 방문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때 경호원들 대동해서 가서 무력 시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소름. 네, 그렇기 때문에 소름. 와. 이 진술은 되게 중요한 진술이고 네. 공포탄 한 방 쏘면 쫄아서 다 도망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생각을 했다. 윤석열은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네.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지난 2월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박 전 처장을 만났는데 이제 뭐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38 구경. 네. 그리고 38 권총을 이제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특검팀이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수처의 검사와 이제 수사관들에 대해서 포탄을 쏘라는 의미냐라고 물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포탄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치 약간 지금은 이분도 지금 이제 김대경 전 본부장도 약간 자신의 면피가 좀 필요해서 그냥 자기는 공포탄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겁을 주려는 목표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는 윤석열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4년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고발 사주 당시 4년 동안. 고발장 보면은 어떤 인간인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거냐면 공포탄이 이제 보통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뒤로는 연상살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첫 발이 공포탄이죠. 공포탄이고 그 뒤에는 실탄들이 이제 네. 보통은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가 이제 공포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공포탄 한 발만 제거를 하면은 이제 그 언제든지 이제 살상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총 한 번만 쏘라는 것이 그냥 겁을 줘라가 아니라 이제 공포탄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 공포탄만 쏘라고 했습니다라고 자기가 이해했다라고 얘기해야 그 뒤에 인명살상이나 이제 추가적인 살상의 뭐 살인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도 좀 면피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데 네. 이제 총이라는 것은요, 공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총기를 다루는 기관들은 네. 총기 관리를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경호처 직원들은 사격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사격 훈련을 하기는 해요. 경호처가 더 많이 하고요. 군은 더 많이 하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 관저에는 군병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만 있는 그렇죠. 게 아니죠. 경호를 그날 위한 1차 군 부대가 체포를 있죠. 저지한 게 수방사 33 군사 경찰 대랑 수방사 55 경기 단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화기가 있어요. 이렇게 중화기가 있고 중화기라는 거는 이제 그 소총 이상 기관단총. 그러니까 그 본부장이 두두두두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옮겨서 설치했잖아요. 민주노총 들어올까봐 2차 네. 체포 시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권총은
되게 지연 말단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탄을 쏘면 겁은 먹겠지 이 말은 맞는 거고 두 번째 1차 체포 때 공수처하고 어디예요? 국수본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다 다시 나왔었죠. 백에서 오죠. 그거는 여기 네, 봤다. 권총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사실상 국수본이나 이런 데가 응원할 수 있는 지원 병력 투입을 안 한 상태로 갔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포탄을 쐈냐 안 쐈냐, 쏘라했냐 안 쏘라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그 안에 중화기가 있는데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김신조 이후에 2개 대대 병력하고 전투가 가능한 중화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응원 부대를 안 데리고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온 건 쇼예요, 쇼. 아니 저는 네. 제가 이제 공수처를 알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는 다 아니, 그 나쁜 놈들이고. 아니 어떤 거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봤는데 그때 그 돌아서 나왔을 때 엄청 욕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뭐하냐 장난하냐 이러면서 이제 점심시간 때쯤 들어갔다가 금방 돌아 나오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경호처에서 이제 그 수사 검사가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제압을 하고 이렇게 물리적인 폭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2차에서는 이제 중화기까지 이제 설치를 하라는 이제 어떤 자기들의 체계를 갖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고 그것을 옮기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옮기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하는 것을 아니까 공포탄 정도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원래는 이런 거예요. 체포하러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찰 특공대 준비해서 그 지역을 똘똘 싸야 돼요. 싸고 1차적으로 민간인의 접근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전 작업이라는 걸 해요. 근데 사전 작업 못 했잖아요. 거기 국회의원들하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작 못하게 하려고 사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비 경찰 동원해서 국회에 그날 그 내란 일으켰을 때도 경찰들로 에워싸잖아요.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듯이 거기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경비 경찰 투입해서 먼저 다 뜯어냅니다. 네. 뜯어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박현수 얘기 있다나 진공 상태는 그럴 때 만드는 거예요. 진공 상태를 만들고 무장 병력을 쫙 에워싼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무 방송부터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경찰 우리 시위 해산시킬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막 앰프 쫙 올라와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공수처 뭐 누구누구입니다. 지금부터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수처 직원들과 국수본 직원들을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몸에 손을 대거나 체포를 방해하면 즉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화기 사용도 가능하니 법집행 공무원들 자 체포 준비하세요. 그리고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갑을 한 200개 준비해가지고 딱딱딱 채우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법집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데 오동훈이는 안 갔잖아. 아니 오동훈이 안 갔잖아. 그런 거 안 해봤잖아. 공수처장 하는데 안 갔잖아. 그 사람 판사 출신이라 그런 거 잘 슈나우저 못해. 닮았잖아요. 슈나우저. 제가 이러고 있잖아. 아니 근데 저는 그래야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실책을 딱 하나인 거예요. 저렇게 미친놈들인지 몰랐다는 거죠. 에이 나는 그게 네. 이런 겁니다. 몰라도 죄다. 아니 몰라도 죄가 아니라 아니까. 왜냐하면 반대로 우리가 시위하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어디예요? 저기 무슨 차죠? 그 무슨 차야? 쌍용차. 네. 쌍용차 시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특공대 헬기로 막 떨어뜨려 가지고요. 체류가스 뿌리면서 마구 곤봉으로 때려잡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 경험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게 네. 개몽둥이 들고 나와서 개패듯이 패면서 윤석열은 내란 수계에 살인을 하려고 인간인 줄 했다는데 알았던 거죠. 뭔 인간이야 인간은. 아니 그러니까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윤석열 체포를 실패한 당일날에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 잡으러 올 때는 3,000명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최루가스 뿌리고 하대 이러면서 윤석열 할 때는 왜 그래 못하느냐고. 이거는 사회적 약자한테는 강하고 사회적 강자한테는 약한 이 우리나라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지금 사법부가 불신받는 게 이런 겁니다. 똑같이 우리 법에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는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죠. 만 명만 명만 평등한 만 거지. 명도 평등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윤석열 하나만 위한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이 받은 게 그거고 지금 그래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나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유도 네. 그러한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네.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그 집단 내란 수기 그 탄핵을 당했지만 윤석열 집단이 사실 군사 행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대하는 태도가 테러 단체를 대하듯이 했어야 됐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람 새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 대우를 해주다가 이제 그 오동훈 처장도 자기도 이제 공수처장이고 검찰총장 했으니까는 그래도 탄핵받고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제 처장이 직접 갔었잖아요 전에. 그때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이제 약간 그 뭐 그렇게 수사 검사가 이제 가고 이러면은 적당히 저항을 할지언정 거기서 이제 총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이런 짓을 할지는 참 몰랐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 그 박사님. 만약에 이렇게 만약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증언이 나오면 이거는 사실상 명백한 그냥 단순히 이제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치사라든지 뭐 여러 이제 사망이나 어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해 보이는데 이거 추가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죄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화기도 있고 네. 그걸 쓸 의향이 있었다면 뭐 살인 예비 같은 네. 것도 충분히 의율해 볼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수공무 집행 방해에 네, 사실은 공수처 직원이 다쳤거나 네. 그렇죠. 위협을 했으면 다른 법률 적용도 검토해볼 네, 필요가 네.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제 집단의 어떤 것을 이제 위력을 행사를 사용해서 해가지고 무기로 했기 하니까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특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 왜냐하면 이게 살인의 고의가 저는 이게 거의 살인의 고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했던 것은 단순히 체포 저지가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미필적 고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구 하나 죽어도 돼. 나는 체포 안 당하려면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특검에서도 사실 이제 특히 저는 살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12월 3일부터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 우리 군인들이 이제 스스로 절제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다 특수부대들을 전군단을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차했었으면은 이제 누구든지 죽었죠. 죽었어요. 그럼요. 네, 죽었죠. 그래서 참 인명 피해가 안 났다는 게 이제 기적인 거지.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를 위시한 그때 당시에 그 여의도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들, 정치인들, 시민들 이런 분들은 다 목숨을 걸고 가신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목숨을 걸고 그건 확실해요. 여기서 이제 네. 다음 재판에 아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랑 그 본부장 나올 텐데 이야, 저는 이제 김성훈이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전 대박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살로 했던 아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들이 다금바리.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서울 시내를 할바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사법 체계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국민들이 사실상 과반수 넘게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니 내란범들이 지금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짓들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수괴들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잡아 넣었으니 네. 나머지는 속도 조절을 좀 해가면서 이게 지금 사법부의 태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아까 공포탄 쏘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냐면 이게 오늘 김대경 증인이 그 직접 들은 걸 얘기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전원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듣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런 얘기를 해요. 박정준이 그 윤석열 설득하러 나가서 조사받아 대통령이 나가서 조사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하라고 갔더니 윤석열이 대뜸 초안방만 쏘면 되잖아. 알게. 시간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가셔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2차 체포집행 전에 네, 네. 너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인명살상 나니까 대통령이 박정준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공포탄 말을 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고 수사관들이 그 전에 국방부 장관 공간을 압색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김용현도 같은 공간 안에 쓰잖아요. 그래서 수사관 한 명에게 필요한 물품을 경호처에서 챙겨줬는데 이를 박정준은 대통령에게 굳이 보고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근데 김성훈이 대통령에게 이걸 고자질을 해. 예, 고자질을 하면서 정말. 이제 박정준은 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고자질한 것을 경호처장 흔들기라고 인지한 거예요. 그 와중에 권력 다툼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처장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김성훈이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르고 또 죄송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들켰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근데 어떻게 들킨 걸 알았지? 아니, 그러니까 고자질한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뭐 거기도 눈과 귀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걸 또 누가 고자질해 준 그치. 거지? 그러니까 김성훈이 안에서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아마 많았죠. 박종준은 이때 네.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손절을 빨리 하자. 빨리 손절 해야겠구나라고 타임에. 생각하고 손절각을 도망쳐 나왔고 아. 박종준 처장이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넘버 2인 김성훈이 네. 경호처를 직접 지휘하지 않습니까? 네. 12월 2일에 곽종훈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하면서 비아폰 언급을 처음 해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김성훈이 외부 단말기 보유자에 대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합니다. 아, 요때, 맞아. 오늘 요때 비아폰 합니다. 삭제. 예, 예. 그래서 외부 단말기 보유자들이라니 너무 모호해서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관을 말하는 건지 물어봤다고 하니까 맞다라고 했고 김대경 또 경호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대통령 지시냐고 또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김성훈 차장 어떻게 알겠냐고 하면서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김대경 계속 이건 증거인멸이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김성훈이 삭제하라는 말 대신 보안 조치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계속 김대경을 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경이 이 지시를 받았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앞만 봐도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증거인멸인데 그럼 내가 이거 범죄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하니까 불러다가 막 막말하고 쪼고 막 조인트 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김대경이 집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간부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업무 지시하는데 네. 왜 안 따르냐면서 뭐 화를 막 버럭냈다는 거예요. 간부 회의 이후 사람들은 김대경에게 그건 안 하는 게 맞다는 말을 서로 해주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성훈에 대한 그 제보들이 네. 막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까지 그 내란 재판의 속속들이 알게 된 거 우리 프로그램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약간 뿌듯함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비아폰 증거인멸까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다 이야기를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분인지 나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경호처에서 내부 고발자 한 명을 징계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재판을 하고 소청 심사가 끝나고 끝났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내란 청산의 과정 중에서
이렇게 협조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국민들에게 협조한 헌법에 부합되게 맞는 사람들에겐 상을 줘야 되고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하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신상 필벌이 잘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복 입은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 기관은 신상 필벌은 기본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좀 곤란한데 이런 징계도 직권으로 빨리 법무부 장관이 취소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고, 123일 정성호야. 동안 정성호야. 123일 동안 헌법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서 싸운 것도 국민들이 보상받는 겁니다. 이런 건 맞습니다. 이분들이 개인 보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상 필벌은 박정훈 대령하고 상을 받아서 훈장을 받아서 그건 잘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최혜병 사건이고 사실 내란 그리고 대해서 내란에 정확하게 대해서는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입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박성재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그날 그 박성재 그 전 장관이 그 영장을 당일 이제 조사했는 당일날 밤에 이제 바로 청구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연휴 끝날 때까지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이제 보완을 해서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오늘 그 박지원 특검보가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증거인멸 우려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오늘 했어요. 그러면서 구속영장은 범죄 사실이 기본적으로 소명이 돼야 되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돼야 되고 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 이거는 세 개 다 자신들이 충족을 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약간 좀 과시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이렇게 과시했는데 기각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판단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이게 해체를 기각되면 사실 난리가 나는 거야. 영장 정말. 전담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저는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지금 그 아까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전담 영장부도 이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그 내란과 소부로 관련된 이제 거는 전부 다. 거기에서 다 영장 전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 압수수색 그런데- 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거기 다 발부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도 길을 다 막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명백하게 봐도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네. 소명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박사님 그 오늘 한 번만 좀 더 정리를 해주세요. 그 박 전 장관 지금 어떤 혐의들로 지금 그 구속영장이 되어 있나요? 이 특검에서는 그 내란 전에 보다도 내란 이후에 그 부족했던 그 계엄 선포의 법률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완하고 그런 곳에서 이제 이후에 그 안가 회동이 네.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당시에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 지시한 혐의, 그다음에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 출입 금지팀을 이제 대기시키려고 한 거죠. 이제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노상원이 살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상이 안 돼서 이제 해외 도주를 하거나 망명을 할까봐 지금 출국 금지 팀을 아예 만들어서 이제 그 대기를 시키려고. 출입국 본부는 네. 밥 먹고 하는 일이 네. 출국과 네. 입국에 대한 걸 관리해요. 거기는 그렇죠. 공항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대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명단 주고 네. 이 사람들 금지 그러면 네. 그 시간부터 출국 금지되는 거예요. 네. 공항 티켓팅해서 공항 나가면 그때부터 그 심사대에서 그냥 바로 딱 걸리기 바로 때문에 걸리죠. 거기서 딱 잡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 점검, 이제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이게 되게 저는 그 당시에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갈 사람들 이제 다 추려놨고 지금 이제 교도소 자리 알아놔라. 이제 네. 이놈들 이제 그 수용할 거니까 이런 거였지 네, 않습니까? 박성재 장관이 감옥의 말 그대로 빈 공간을 확보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인천 장관한테도 한덕수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예종, 그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을 어떻게든 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저기 뭐라 그러노 문화공연 저뭐 C1 벙커 이런 저 뭐야 구금 그걸 장소. 뭐라 그래 그 이 수방사의 지하 벙커를 네. 전부 다 비아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러니까 그 정치범 수용도 유인촌도 만들려고 결국에는 하는 거니까. 현행범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마 그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수사 미진이라고 저는 보는데 교정본부장인 교정본부장 출입국 본부장 이런 사람 다 이제 전화해서 네. 어떻게 하라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물었을 거예요. 가용 수용 인력이 어떻게 되는가 물었을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국 교정시설의 그 수용률이 그 80% 이상 넘어요. 맞아요. 지금 꽉 그렇게 찼죠. 과밀 수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석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석방은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도권 즉 서울구치소, 네. 동부구치소, 남부구치소, 남부교도소 이렇게 4개예요. 이렇게 4개의 수용 기관이 네. 몇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법무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아 여기에 요 정도밖에 안 돼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벙커 다음에 비워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아, 순서. 수방사에 유치장이 있어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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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 네. 시설이 있습니다. 예. 비원 벙커는 수감하는 곳이 아니고 네, 네. 비원 벙커는 벙커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시에 대기한. 거기 군대가 주둔해서 작전하는 거예요. 거기 그 기지입니다. 기지.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수용도 검토한 거고 한예종 왜 전화했냐면 한예종이 옛날에 안기부 시설이 예, 거기 그러니까 옛날 있었을 안기부, 거예요. 석관도. 그러니까 그런 예. 데들을 주요 그 구금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정본부에 구치소, 교도소 가용 인력이 수용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안 돼서 문화부 장관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특검은 충분히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자신 있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네, 그리고 네. 이번 뭐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한덕수 이 그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그 기소했던 내용들도 사실 굉장히 이제 뭐 CCTV 깐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공개한다. 공개가 이제 일부지만 지금 약간 뭐 목소리 변경을 하고 약간 이제 그 사람을 약간 좀 이렇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됐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리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돼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예를 들면 뭐 합동 그 뭐 출국 금지팀 이제 뭐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지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출입구 관리소에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한 시간이 막 갑자기 밤 11시가 넘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막 확인해 보라고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 점검을 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저는 분명히 이제 왜냐면 범의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일반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짓을 했을 때 이제 많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다 해서 이 그냥 통상 업무가 아닌 굉장히 내란의 이제 주요 업무를 종사하는 고의로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제 좀 이렇게 확보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굉장히 이제 박지영 특검보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 전 장관 혐의랑 당연하게 실과 바늘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크게 외쳐볼까요? 심우정. 심우정이죠. 네. 네. 전 하도 외쳐가지고 하도 외쳐서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심플랜드십.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박 전 장관, 이거 박성재가 들어가면 사실관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거니까 바로 이제 수사를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관건 같습니다. 저는 자, 우리 정성호 장관과 이제 봉욱 민정수석을 다시 여기 나중에 인형 하나 갖다 놓을까 봐요. 집 왜? 인형 같은 거. 여기 왜냐면 찌르게 아니 우리가 신문을 하는 거죠. 장희빈이. 왜 그랬어? 예. 왜 우리한테 모욕을 줬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절대 단독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늘 이제 대검 부장 회의를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내란숙에 탈옥시킬 때도 이제 그 부장단 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네. 그 항고를 안 했을 때도 부장단을 다 끌고 갔어요. 약간 이제 나만 죽을 수 없다, 나만 책임질 수 없다면서 그 알리바이들을 다 공범을 만들면서 이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폭들 같아. 대법원장도 보면 전국 법원장 회의 열어가지고는 야, 결사오미 하고 맞아, 이러면서 약간. 여기도 뭐 뻑하면은 전국 지검장, 고검장 불러 그렇죠. 모아가지고는 부장단을, 조폭들 무슨 오야분 형님, 회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이게 박성재 구속영장이 인용이 돼서 이제 심우정 그때는 심우정이 개인이 아니죠. 이제는 대검찰청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란에 개입됐던 국가기관이 지금까지는 군대 차원이었는데 이 지점부터는 이제 검찰이 사실상 이제 내란에 개입을 해서 이제 어떤 사람도 어떻게 이제 잡아 넣을 것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법무부 그때 류혁 감찰관인가요? 뉴욕 감찰관이 그 자리에서 사표 냈죠. 네. 예. 안 된다 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죠, 공직. 네, 그러니까 이런 뻐락이처럼 가세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검사들을 이제 이 계엄에 이제 투입을 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심우정까지 이제 이 본격적인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이제 받는 기관이 돼버리면은 사실 그 대검찰청이 역대 최초로 내란에 직접 가담한 한 국가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참. 내란에 가담했죠. 그게 네. 뭐냐면 우린 알고 있지. 이게 그치만 반란을 진압 안 한 것도 내란에 네. 가담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쪽에 그 근무하고 있던 검사들이 내란이 일어났다, 군인들이 그렇게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전원 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을 전부 다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동원해서라도 경찰들로 하여금 국회를 에워싸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그쪽에 관할 검사는 완전히 내란에 가담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심우정이 결국 그 특활비 3억을 썼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특수본을 이제 꾸리는데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특수본이 사실 이제 꾸려지는 과정도 굉장히 이상했고. 동부지검장이었던 그 박세현 왜냐하면 그 박세현이 뭐를 했냐면 그 우리 그 김웅 그 무혐의를 항고를 뭉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4년 전부터 그 박세현 얘기를 그렇게 목 놓아서 서울고검장. 네, 서울고검장. 네. 그래서 이 형사부장 했었거든요. 서울고검. 그러니까 손준성을 송무부장 시키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형사부장이 박세현이었어요. 근데 저는 서울고검장이 참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바보냐면 사실은 이 윤석열 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쩌로의 기회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속 취소시켰을 네. 때 항고를 그렇죠. 하면 사실상 윤석열한테 반기를 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는 그분이 차기 검찰총장 될 수도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검사들이 정치 검사라고 하는데 네. 그때 정치를 진짜 정치를 못 하는 것 같아. 그치. 예, 바보야, 바보. 근데,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 특수본에 있는 검사들 싹 다 수사 대상이에요. 그쵸. 지금 같이 아니, 데려다 쓰고 있잖아. 제가 네. 그때 제가 12월 그 6일 밤부터 제가 박세현 안 된다고 제가 어떻게 그 고검장은 사실 그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안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냐면은 한직이지, 누구보다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이번 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나가서 그 친용 검사 이희동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못지않게 최고소 동부지검장 되자마자 1년 반도 안 돼서 그냥 서울고검장으로 바로 초고속 승진했던 사람이 박세현이에요. 왜? 고발 사주 사건 다 이제 뭉개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 친용 검사 그때 근데 살짝 그 엄플 하려고 했었잖아요. 막 들어가서 막 항고해야 된다 항의를 했다는 도 이래서 내가 택도문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그냥 그 뭘 항의를 해? 자기가 그냥 지휘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한편인데 무슨 소리 하냐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이진동 대검 차장, 지금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만 이진동 대검 차장과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통화를 했고 김용현과도 통화를 했고 갑자기 이제 김용현이 자진해서 그 새벽에 했죠. 새벽에 거의 1시가 1시 돼서 이제 넘어서. 그 출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모셔갔잖아요. 그렇죠. 네. 숨겨줄게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모셔갔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뭐 아까 백대현 재판장의 이제 재판과 백대현 재판과 지기현 재판이 다른 이유가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은 특수본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백대현 재판은 특검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세 기관이 서로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네, 공수처, 국수본, 네, 검찰 특수본. 맞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맨 나중에 꾸려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갈래? 우리가 싸게 해줄게. 그렇지. 우리한테 와. 라고 했겠죠. 그리고 윤석열이 너 가면 내가 애들한테 잘 얘기해놨으니까 잠깐 가면 돼. 거기가 편할 것이다. 거기가 잘해줄 거야. 거기 메리아스 있고 그 자살 소송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가? 김용현. 그 죽지도 못할 위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위인. 저는 원래 그러면 죽었어야죠. 그렇죠. 원래 아니, 원래 왜냐면은 저는- 이런 구테타에 실패하면 원래 자기 도망가거나 죽어야 돼. 아니 근데 저는 제일 분한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내란을 저지르고 아까 뭐 공포탄 쏘면 된다 이제 살상을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지가 목숨을 내놓을 생각도 없이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 생각머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휴. 아니 그래도 그때 이제 옛날의 내란범들은 사실 거의 이제 그 군인이다 보니까 군사 쿠데타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다 하고 이제 사실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장태환이 너네 거기 다 있어. 뭐 탱크 몰고 와서 머리 다 뽀개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2.12 사태 때.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구테타. 그러니까는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는 진압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훈 수첩을 보면 그 역구테타에 대한 메모가 내용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자기네들을 진압하러 오는 역구테타는 강호필이 정리한다라고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구상을 네. 했는데 더 치밀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우리 쪽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지를 몰랐어요. 몰랐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이 구테타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방첩사예요. 방첩사 애들이 한동훈 잡고 네. 이재명 대통령 잡고 해야 되는데 네, 못 애들이 잡았어. 편의점에서 막 개기고 맞아. 겁내가지고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무사를 저희가 해체시켰잖아요. 네. 해체시키면서 위수령도 폐지시켰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근데 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위수령 얘기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아직도 위수령이 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놀란 거야. 위수령이 네. 아직도 있어? 이게 위수령이 뭐냐면 계엄을 선포 안 하고 위수령 쉽게 해서 위수령은 해제를 못 해요. 그렇죠. 위수령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계엄을 못하죠. 선포하는데 네.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의경제도도 없어졌어요. 우리 의경 나온 우리 강대영 박사님. 의경이 있어야 돼. 의경이 있어야 쪽수로 국회를 봉쇄하는데 맞아. 쪽수가 안 돼. 아. 의경을 폐지가 된 지가 좀 몇 년 됐죠. 그쵸. 예, 그래서 10년 가까이 됐지 않나요? 그 정도 했을 거예요. 2000년 초반부터 그 이제 초반. 없앤다고. 없어요. 아, 우, 2010년 우병우 아들이 의경을 네. 했으니까 네. 그 코너링 잘한다는 네. 그때까지 있었고 아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네. 전후로 아마 네, 이제 폐지됐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체포할 수 있는 가용 경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봉쇄할 수 있는 가용 인력도 부족하니까 담장 너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주화된 조건이 을 감안하지 않은 반란을 기획했기 때문에 김용현이 좀 어설펐다. 그게 뭐 롯데리아에서 기획했다 해서 하고 그럴 근데- 때부터 벌써 알아봤어요. 아 근데 우리가. 그거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네. 기무사 저희 예전에 제보해준 기무사 요원이 저한테 팁을 몇 가지 준 게 있어요. 비밀 얘기할 때는 절대 조용한 곳에 가서 하지 마라. 아. 시끄러운 곳에 가세요.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런 그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운 데 가서 해야지
도청 장치를 해서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다.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데 어디 가서 그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잘 들리는 너무 거지. 잘 들린다고. 그러니까는 절대 그 짓거리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노상원이 롯데리아에 간 건 그런 이유에서 한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도 카페 갔으면 덜 했을 텐데 롯데리아 롯데리아는 너무 격이 안 맞잖아. 배고팠나 봐. 아니 장군들이 다 가기에는 아니 이건 딴 얘기인데 네. 왜 내란 버거 세트는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잘 진압이 되면은 제일 잘 협조가 진압. 안 됐습니다. 아니 롯데리아 제가 만약에 롯데리아 사장이면 야 내란 세트 버거 내란 빨리 버거 내라. 세트. 아, 이거 빨리 내라.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군인권센터 응원봉에 어. 내란 버거 세트 만든다고 롯데리아 거 해서 사진 찍어 올렸더니 사람들이 진짜? 빵 터졌어요. 아 예. 그렇구나. 근데 저는 대신에 저는 너무 약이 오르는 게 딴 거 있어요. 이게 사실 과거에는 더 폭력적이었죠. 과거 쿠데타는 이제 군대가 이제 중심이 됐다 뭐 보니까 이제 총기 들고 이제 그렇죠.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또 이제 더 약간 가격하고 그런 부분들이 탱크가 있었는데. 나왔고. 예. 예. 근데 저는 이것을 대체한 것이 검찰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장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쿠데타 일으킬 때 다 자기의 이제 수하들, 그러니까 자기가 총괄하는 그 장군 자기 수하들을 이제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수하가 검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사실 오히려 대체했던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그 내란에 개입을 시키면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약간 좀 성공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정말 이거는 그 정성호 장관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대검 부장들이 다 영전을 해서 지금 대검 차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대검 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검 부장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만석? 노환석. 그리고 이진수. 노만석 잘 알죠. 응.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심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수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지금 검찰을 지휘한다고 두는지.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견을 내자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네. 약간의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노만석 부장 검사 출신 때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저희가 폭로한 계엄문건 수사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검장으로 모시던 분이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된 다음에 좋은 자리를 못 갔어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기 무슨 인권 보호관 막 이런 그 한직에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사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이긴 하나 그닥 보훈 인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직을 돌았고 그리고 검찰 문을 닫아야 되니까 검찰 문 닫는데 너무 똘똘한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으면 제2의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목받고 1년 뒤에 또 정권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만한 노만석을 가져다 앉혀놨을 이름도 민석이가 아니라 만석이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진수 법무차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성상은 검찰국장이라 이런 사람들은 완전 결이 달라요. 완전 한동훈 때 이상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저는 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악한 그런 그 어떤 집단들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라고 이제 보는데, 이제 권순정 이런 사람 나갔잖아요. 그 대체자로는 훨씬 더 이제 그런 기능, 검찰국장 권순정이 했었잖아요. 그 기능 이상을 하고 있다. 성상헌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친윤 범죄 검사들이 지금 이제 검찰 그 법무부, 특히나 이제 윤석열 법무부 때보다 검사관들이 지금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봉욱 수석이 뭔 생각으로 정성호 장관 임명하기도 전에 그 주요 이제 중앙지검장부터 이제 그 대검 차장, 그다음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 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역으로 생각하는 게 노만석 차장이 왜 갑자기 이제 한직에 돌다가 계엄 직전에 대검 부장으로 왔나?
이제 내가 너한테 자리 주니까 넌 내 말 따를 것이다 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빨리 이제 친윤 범죄 검사들 초기에 이제 인사했던 사람들 빨리 걷어내고 그래야지 내란 수사도 잘 된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인사 조치를 해서 내란 특검이 솔직히 지금 현 정부의 그 대검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법무부 차관을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어떤 조치다. 그럼 나중에는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결국은 내란 수사 방해했던 인사들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로 그렇게 평가받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뉴스를 매일 보지만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역사는 거의 5년, 10년 단위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여차하면 다 이제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수사가 그 3특검 다 이제 수사 연말이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기소할 사람들과 뭐 이제 징계할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표를 할 텐데 그럼 잔여 수사는 미진한 수사는 어디서 하냐 하면 국수본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렇죠. 군은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특검의 기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1월달에 대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이 하나 있고 지기현 재판장이 12월 선고를 이제 장담하고 있지만 12월 선고가 안 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1월이 왜 격돌이냐면 2월에 이제 인사하죠. 판사 인사니까 법관들 인사니까 그 전에 해서 1월달에 엄청나게 격돌이 일어날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6월 이제 지선이 시작이 거의 그 예비 후보 등록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2월달에 그렇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대격돌에서 혼란 상황을 일으켜야 서울시장을 안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의힘은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1년을 유예를 시켰으니까 6월 지선에서 민주당이 폭망하게 하거나 네. 그러니까 폭망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없지만 서울시장 뺏기면은 그러니까는 사실은 선거 진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권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신상 필벌을 어설프게 하면 나중에 다 독박을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것이고 뭐 1월 달에 다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면 잘못하신 분들 다 집에 가셔야죠. 그리고 내란 특검은 빨리 이 살인이 관련했던 이 살상에 대한 이 부분도 추가 기소 노상원. 노상원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뭐 총기 이제 총포 사용을 지시하고 한 거는 명백한 이 고의가 있으니까 계속 추가 기소를 하면 압박을 해야 된다고 500명 봅니다. 명단을 빨리 찾아야 돼. 500명 명단이 없어요. 그 수첩에 500명 명단이 없다니까요. 그래요? 네, 500명이 있고 5천에서 그러니까 500명을 먼저 다 500명 안에 드나요? 명단이 없다니까. 아니 들 우리. 것 같아요? 아니 있으면? 없어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뭉탱이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했던 고위공직자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0명으로 추정되는 명단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룹핑해서 5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500명을 잡아들이면 그 다음에 5천에서 10,000명을 수거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예종부터 시작해서 비원 벙커하고 저기 현리에 있는 수집소 이런 것들 군부대 활용하는 것들의 계획이 노상원의 머릿속에만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군, 경, 검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것이 노상원이 계획했던 수첩에 대한 디테일한 수사가 지금 미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집중적으로 캐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민정수석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이제 판단하고 이제 관리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떨어뜨려줘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제 뭐 김주현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제 넘어가면서 네. 저는 아예 그 사람들이 지금 군에 관해서는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진짜 내란에 개입했었다고 이런 그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또 다른 1년도 길다. 당장 닫아라. 그리고 목을 닫고 기다려라. 네. 이러지 않겠나 그런 근데 생각을 합니다. 심우정은 누가 먼저 잡아갈까요? 내란 특검이 먼저 잡아갈까요? 아니면 저기 최상병 특검이 먼저 잡아갈까요? 그래도 가오가 있는. 누가? 저는 내란 특검이 먼저 잡아간다고 봐요. 네. 네. 그 최상병 특검이 갑자기 심우정 같은 거물을 잡기에 심우정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먼저 한 거는 최상병 네, 특검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 내란 특검의 힘을 칼을 빌려서 잡겠죠. 제가 그런 생각을 그 두 개의 했습니다. 범죄는 다른 건데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으로 엮어서 가기에는 내란 특검이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최상병 특검은 되게 단촐하거든요. 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기 때문에 네. 이종섭의 검사의 도피에 넓이. 관여한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게 단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소 붙이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구속시키기도 요게 더 간명한데 네. 내란 특검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내란의 방조 혐의가 있느냐 네. 또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역할이 있느냐 네. 이 두 가지와 세 번째는 항고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범죄가 있느냐에 대한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리를 구성하고 엮기가 상당히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최상병 특검은 심우정을 잡아넣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두 특검을 다 기소가 될 것은 이러다가 김건희 특검이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 어쨌든 어디 네. 들어가나 일단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그래서 좋겠다. 저는 검사들의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제 모시고 있던 선배를 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랑스럽겠습니다. 그 내란범들. 아유 네. 정말 저는 제가 참 고발 사주부터 이렇게 4년을 봤지만 창피한 걸 몰라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창피한 걸 모른답니다. 네. 우리나라 이거 사회 대개혁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아니, 개혁도 제가 저항이 사실 심해서. 제 네. 약간 별명이 조스트라다무스거든요. 잘 맞춰서? 우리 다음 방송 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컨셉을? 그럼 어떻게 바꾸나요? 뭐 이렇게 무속인대로 아니, 나와가지고 아니 조스트라다무스였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 조개바라 될 것 같아. 막 완전히 이제 막 너무 화가 나요. 이제 우리 정성호 장관, 우상호 막 수석 이런 사람도 보고 있으니까는 안돼 조개발은 안돼. 조개바라는데요? 총 맞아 죽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혁명까지 가게 하지 마라. 안 돼. 예. 그런 마음을 합니다. 네, 어쨌든 내란특별재판부 제3화 박성재 이제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검찰은 내란 공범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검찰이 대검찰청과 어떻게 내란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오늘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특별재판부도요. 많은 이런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자세하고 내밀적인 이야기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